안녕하세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코리아의 3D 디자이너 고나원입니다. 디지털 아트의 미래를 이끄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 웨비나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블러스 디자이너 2025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2025 버전에서는 UI 개선뿐만 아니라 모델링 아티스트 분들과 애니메이터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기능들이 특히나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는데요. 작년 서울 유저 서밋에서 발표되었던 로드맵을 기반으로 어떤 신기능이 업데이트되었고, 그리고 이 기능들을 여러분의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중 시각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UI 개선입니다. 아이콘의 크기가 커져 직관성이 향상되었고, 사용자 맞춤형 UI 레이아웃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으로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세팅해두고 작업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성도 함께 증가되었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 또한 커넥트 에셋 스토어에 있는 퀄리티 높은 아이템들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라이브러리 내에 클로셋 탭을 통해 클라우드용 라이브러리로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 라이브러리보다 편리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모델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모델링과 관련된 신기능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통해 커넥트 에셋 스토어에 7만 개 이상의 에셋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듈러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 의상 에셋 모듈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옆면인 사이드 페이스와 후면인 백 페이스 UV가 지원되어 텍스처 매핑 호환성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스컬프 도구도 3D 윈도우에 통합이 되어 사용성이 높아졌고, 내부 선분과 커드 메쉬 또한 개선되어 에셋 작업이 굉장히 유용해졌습니다. 특히 캐릭터 아티스트님들께 유용한 기능으로 저는 새로운 모듈러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모듈러 에셋뿐만 아니라 원하는 스타일의 베이스 메쉬를 등록한 후 굉장히 쉽게 메쉬를 베리에이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UI가 이번 마블러스 디자이너 2025 버전의 새로운 UI입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아이콘의 크기가 커져 직관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모드 아이콘 앞에 체크박스가 생겨 어떤 모드가 켜져 있고 어떤 모드가 꺼져 있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D 패턴 윈도우 디스플레이 모드도 동일하게 체크박스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다양한 부자재를 관리하는 오브젝트 브라우저가 위치해 있고, 하단에는 옵션을 조절하는 프로퍼티 에디터 창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존 에셋과 커넥트 에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이 현재 한 번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프리 체크박스를 체크 시 무료 아이템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템을 모듈러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기본 남자 아바타와 기본 티셔츠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피팅으로 아바타에 바로 입혀줍니다. 메인 메뉴 윈도우에 가면 필요한 창을 켜거나 끌 수 있는데요. 이전 버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열던 메뉴를 여기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 레이아웃이 있어 원하는 UI를 내보내거나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듈러 라이브러리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된 모듈러 에셋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켓을 들어가 보면 패턴별로 블럭 아이템이 있어 쉽고 빠르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맨을 클릭하여 되돌아갑니다. 아이콘을 눌러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셔츠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를 추가해 스타일을 생성해 줍니다. 현재 3D 윈도우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이미지를 등록하고 싶다면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원하는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아까 자켓과 같이 스타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앞면 패턴이 시메트리로 나뉘어져 있어 우선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패턴도 똑같이 머지로 합쳐줍니다. 이제 Add 블럭 타입을 선택하여 원하는 블럭들을 생성해줍니다. 저는 앞면 패턴, 뒷면 패턴, 소면 패턴 이렇게 3개를 등록하기 위해 3가지 타입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블록에 패턴을 추가하기 위해 아이콘을 클릭 시 모듈러 크리에이터 창이 뜹니다. 이때 각각 등록할 목록이 뜨는데 오토 모듈러 라벨링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패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딧 블럭 아이콘을 클릭 후 앞면 패턴을 선택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이름을 설정하여 등록해줄 수 있습니다. 뒷면 패턴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 후 엔터키를 눌러 등록해줍니다. 소매 패턴의 경우 하나를 선택 후 Shift 키를 누른 다음 하나 더 선택하여 2개의 패턴을 등록해줍니다. 그 다음 Add 버튼을 눌러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번엔 소매 패턴을 늘린 블럭을 추가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에딧 패턴 툴로 소매 패턴을 늘린 다음 똑같이 등록해 줍니다. 이번엔 긴 버전으로 만들어서 등록해 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베리에이션 하고 싶은 메시를 빠르게 불러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브젝트 브라우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모델러분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오브젝트 브라우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패브릭만 위치해 있어 원하는 창을 하나씩 꺼내 세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옷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설정을 쉽고 빠르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뉴 라이브러리를 통하면 실제 옷에 사용되어지는 YKK 부자재와 같이 다양한 3D 에셋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퀄리티 높은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퍼 티스 프리셋이 OBJ로 제공되어 외부 툴과의 호환성이 높아졌고 지퍼의 양방향 설정이 가능해져 요즘 유행하는 양방향 지퍼 디자인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탑스티치 또한 메쉬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부자재가 포함된 옷이 있습니다. 우선 지퍼를 선택하여 타입을 2A로 변경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멈춘 상태에서 지퍼를 움직여 위치를 잡아준 뒤 시뮬레이션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양방향 지퍼를 만들었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지퍼 쉐입은 시뮬레이션이 멈춘 상태에서 로테이션 시켜주어 맞춰줍니다. 커넥트 에셋 스토어에 들어가 실제 옷에 사용되는 YKK 지퍼 부자재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빠르게 불러옵니다. 그 다음 크기와 옵션을 원하는 대로 설정해 줍니다. 슬라이더와 풀러를 선택하여 하단의 매터리얼에 들어가 메탈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지퍼 티스를 선택하여 타입을 OBJ로 변경해 줍니다. 지퍼 티스가 자연스럽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퍼티 에디터 창 하단으로가 티스 타입을 메탈로 변경해 줍니다. 메탈 프리셋에서도 다양한 프리셋이 제공되어져 유저분들께서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위치를 원하는 모양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화면과 같이 지퍼 테이프 부분이 단단하여 뜨게 된다면 프로퍼티 에디터 창 하단에 피지컬 프로퍼티에서 굽힘 강도인 밴드를 좀 더 낮춰주어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지퍼의 모양이 마음에 들게 되었다면 이제 탑스티치 폴리곤을 최적화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탑스티치 탭으로 변경해 줍니다. 현재 적용된 탑스티치는 텍스처라 OBJ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닛으로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저에게 편한 센티미터로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스레드 띵니스에서 탑스티치 두께를 두껍게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 수 있게 색상도 좀 더 밝게 조절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퍼티 에디터 창 가장 하단에 위치한 폴리곤 옵티마이제이션 카운트를 확인해 줍니다. 숫자를 조절하기 전에 쇼 와이어 프레임을 켜서 현재 탑스티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카운트에서 원하는 수치값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0으로 변경하니 탑스티치의 폴리곤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으로 변경하니 더 많이 최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자재들의 옵션을 좀 더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설정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쿼드 메쉬 개선인데요. 쿼드 메쉬에 대한 알고리즘이 지난 버전에 이어 한 번 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복잡한 의상의 메쉬 형태의 쉐입을 그대로 유지하여 좀 더 자연스러운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쿼드 메쉬 작업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패턴 메쉬 단위로서의 변경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삼각형인 트라이앵글 메쉬 또는 사각형의 쿼드 메쉬로 빠르고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알고리즘은 꾸준히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에브리웨어 툴 패키지에 추가된 오토실 기능입니다. 디스크 모드 또는 3D 펜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 중 선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쉽게 제어하고 의상에 불필요한 구멍을 임의적으로 채워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지오메트리가 제거되어 폴리곤 개수를 쉽게 최적화해 줄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쇼 와이어 프레임을 켜주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안쪽이 비어있는 똑같은 와이어 프레임의 치마가 2개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인 메뉴 커넥트 에브리웨어 툴 패키지에 들어가 오토실을 선택해줍니다. 오토실을 선택하면 디스크 모드와 3D 펜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왼쪽 치마에는 디스크 모드로 작업을 하고 오른쪽 치마에는 3D 펜 모드로 각각 작업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모드를 선택 후 원하는 곳에 점을 찍어주고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각도 방향의 파란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원하는 각도로 맞춘 뒤 마지막 세 번째 점을 찍어주면 각도에 맞춰 선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구멍을 막으려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위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각도를 기준으로 생성되어 토폴로지 라인이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D 펜 모드를 선택하여 오른쪽 치마 메쉬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왼쪽부터 시작하여 이번엔 토폴로지 위쪽에 최대한 맞춰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디스크 모드와 달리 점을 여러 개 찍어줄 수 있고 시작점에 더블 클릭하여 마무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구멍을 막으려는 방향을 위쪽 부분을 클릭하여 선택해 주겠습니다. 토폴로지 위에서 그려주어 토폴로지 변형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구멍이 잘 막아졌다면 엑싯으로 모드를 꺼줍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쇼 와이어 프레임을 다시 선택해 꺼주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구멍이 잘 막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유저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측면, 후면 UV가 드디어 추가되었습니다. 원하는 두께 수치값을 입력하여 측면인 사이드 페이스와 후면인 백 페이스의 UV를 조절할 수 있고 UV 에디터에서 UV 분리 및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의상의 두께면까지 텍스처를 정확하게 입힐 수 있어 더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게임 및 애니메이션과 같이 두께가 있는 의상을 사용하는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고 서브스턴스 3D 페인터와 같이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V를 확인하기 위해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기본 티셔츠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D 윈도우의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 탭에서 틱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변경해줍니다. 모드가 변경되어 3D 윈도우에서 이제 두께를 볼 수 있습니다. 메쉬를 더블 클릭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애드일 티크니스 렌더링 수치값을 변경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께가 잘 보이실 수 있도록 10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UV를 확인하기 위해 메인 메뉴, 윈도우, UV 에디터를 클릭하여 UV 창을 열어줍니다. 전체 메쉬를 선택해준 뒤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UV 익스펜션 밑에 있는 사이드 페이스 체크박스를 선택해줍니다. 애드일 티크니스 렌더링에 입력된 수치만큼 확장된 옆면 메쉬에 UV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펜션이 적용된 UV에는 검은색 라인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메쉬가 익스펜션 옵션이 적용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뒷면 패턴만 선택하여 백페이스 체크박스를 선택해줍니다. UV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UV를 선택하여 옆쪽으로 이동하면 안쪽 메쉬에 UV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검은색 라인이 생성된 UV가 바깥쪽 메쉬입니다. UV를 선택 후 백페이스 옵션을 끄면 안쪽 UV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장된 UV와 함께 여러분의 텍스처 표현도 확장해보세요. 네, 이번엔 패브릭과 텍스처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기본 제공되는 패브릭이 기존보다 67개가 늘어나 실제 패브릭 물성에 대한 활용폭이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개의 패브릭을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복잡한 의상에서도 효율적인 머테리얼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린트 기능이 추가되었고 그래픽 이미지를 패브릭에 자연스럽게 블렌딩해 주어 이전 버전에서 발생하던 질감의 덮임 문제 또한 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브릭인 퍼 스트랜드 기능이 추가되어 3D 윈도우에서 다양한 퍼 프리셋을 확인할 수 있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텍스처 맵의 옵션이 전체적으로 정렬되어지고 세분화되었으며 또한 FBX 파일 익스포트 시 설정해둔 패브릭 이름이 함께 포함되어 익스포트되고 텍스처 맵 로드 시 같은 폴더에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불러오는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패브릭 위에 그래픽 블렌딩 기능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프린트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패브릭의 그래픽을 출력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그래픽을 추가할 때 발생하던 질감 손실 문제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는데요. 그래픽 위에도 기존의 재질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소재와의 질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신 것과 같이 미리 준비해둔 에셋이 있습니다. 우선 긴 소매 패턴에 이미 텍스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위에 이미지를 추가하여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브릭을 선택하고 Add Print를 클릭하겠습니다. 준비한 텍스처를 불러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이프 텍스처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설정 값을 변경하며 적당한 패턴 모양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블락이 적당해 보여 저는 블락으로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유니파이드 옵션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전 다시 리핏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타입 옵션을 변경하면 프린트의 재질을 다양하게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샤이니로 설정한 후 상단에 Use Same Normal Map as Fabric 옵션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3D 윈도우로 확인해 보면 스트라이프 패턴 그래픽 위로 원래 기존에 있던 패브릭 패턴의 재질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셔츠 가슴 쪽에 그래픽을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오브젝트 브라우저 탭 메뉴에서 그래픽 아이콘 탭으로 변경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준비한 그래픽 로고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제 추가된 그래픽을 선택 후 드래그 앤 드랍하여 2D 패턴 윈도우 상으로 원하는 위치에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윈도우에서 확대해보면 그래픽이 적용된 부위는 패브릭 질감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스트라이프 패턴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설정값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머테리얼 타입을 패브릭 실크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노멀 맵 항목에 Use Same Map as Fabric을 체크해 줄게요. 확대해보면 셔츠에 적용한 그래픽에도 의상의 재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단에 똑같은 맵을 사용하고 싶다면 똑같이 Use Same Map as Fabric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의상에 적용한 그래픽과 패턴이 좀 더 사실적인 텍스처로 블렌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퍼 스트랜드 패브릭입니다. 3D 윈도우에서 펄을 실시간으로 조절하여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펄 프리셋을 제공해 주어 펄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펄의 전체적인 밀도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길이, 두께, 굽힘 정도, 끝부분 가늘기 등 펄 형태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절 방법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질을 퍼 스트랜드로 변경하여 ፐ와 관련된 속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퍼 프리셋이 제공되어 유저분들이 원하는 프리셋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멜라닌은 퍼 본래 색상의 강도를 설정합니다. 멜라닌 값이 높을수록 퍼 색상이 진해지고 값이 낮을수록 퍼 색상이 연해집니다. 페오 멜라닌은 퍼의 붉은 색상의 강도를 설정합니다. 페오 멜라닌 값이 높을수록 퍼 색상이 붉어집니다. 페오 멜라닌 값은 멜라닌 값과 비율로 같이 계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멜라닌 값이 0일 경우에 페오 멜라닌 값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글로시니스는 퍼의 반짝임 정도를 설정합니다. 퍼에 빛이 적용되었을 때 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반짝입니다. 소프트니스는 퍼의 부드러움을 표현합니다. 부드러움 값이 높을수록 퍼의 결이 부드럽게 표현되고 값이 낮을수록 거칠게 표현됩니다. 퍼 그라데이션 컬러 옵션을 켜면 관련된 메뉴들이 하위에 나타납니다. 미드 포지션으로 퍼 중간 색상의 시작 위치를 변경하여 영역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팁 포지션으로 퍼 끝 색상의 시작 위치를 변경하여 영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드 컬러는 퍼의 중간 색상이고 팁 컬러는 퍼의 끝 색상입니다. 해당 기능으로 퍼의 중간, 끝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 설정을 켜면 시작, 중간, 끝 색상 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줍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퍼 클러스터 제너레이터 기능으로 쉽게 펄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퍼 속성 중에서 퍼 쉐입, 맵스의 클러스터를 클릭하면 퍼 클러스터 제너레이터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창에서 파라미터로 퍼의 길이를 조절하는 랭스 맵과 퍼의 굽힘 방향을 조절하는 밴드 다이렉션 맵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퍼 클러스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랭스 맵의 프로퍼티스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퍼의 길이에 맞게 세부 설정을 조절합니다. 지금은 별도 크로핑 맵을 설정하지 않아서 세부 옵션들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파일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맵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면 기본 그레이스케일 맵에 이미지가 합쳐지며 나머지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크로핑 맵은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그레이스케일 기반 이미지이며 퍼의 길이가 맵의 명도 또는 투명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명하고 검은 영역은 가장 짧은 길이를, 불투명하고 흰 영역은 가장 긴 길이를 나타냅니다. 맵 레벨 메뉴에서는 적용한 크로핑 맵의 적용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한 값은 맵 프리뷰 이미지에 바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로우 하이 랭스 메뉴를 통해 적용한 크로핑 맵의 명도를 조절하여 각각 가장 짧은 털의 길이와 가장 긴 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리밍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텐시티 메뉴를 높은 강도로 설정할수록 가장 자리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퍼의 길이 차이가 커져 더욱 뚜렷한 길이 차이 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랜덤 기능을 통해 불규칙해지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털의 굽힘 방향을 조절하는 밴드 다이렉션 맵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프로퍼티스에서 클러스터 하위 메뉴에 인텐시티 값을 조절하여 각 방향의 털의 굽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강도는 털 뭉침을 더욱 강조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합니다.
포어스 덴시티 메뉴는 퍼 클러스터의 밀도를 조절합니다. 높은 밀도는 뭉침을 더 작고 조밀하게 만들며 낮은 밀도는 더 크고 넓게 퍼지도록 합니다. 다이렉션 랜덤 기능을 통해 털의 굽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불규칙해지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클러스터 메뉴에서는 위의 옵션들에서 설정한 펄의 굽힘 방향을 유지하면서 세부 클러스터의 뭉침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션 랜덤 기능을 통해 세부 클러스터의 뭉침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텐시티 랜덤 기능을 통해 털의 굽힘 강도를 불규칙해지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릴렉스 값을 하이로 설정하여 털의 경계를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위 옵션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ce는 중력의 힘을 조절합니다. 벡터 X, Y, Z는 각각 수동으로 X축, Y축, Z축의 중력값을 조절합니다. 컬 레디우스 옵션은 펄의 웨이브 크기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펄가 크게 꼬부러지고 값이 낮을수록 펄가 얇게 꼬부러집니다. 넘버는 펄의 웨이브 수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펄가 많이 꼬부러지고 값이 낮을수록 적게 꼬부러집니다. 퍼 쉐입 베리언스는 변화량과 관련된 옵션인데요. 랭스는 펄의 길이를 불규칙 혹은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펄의 길이가 불규칙해지며 값이 낮을수록 균일하게 표현됩니다. 티크니스는 값이 높을수록 펄의 두께가 불규칙해지며 값이 낮을수록 균일하게 표현됩니다. 다이렉션은 펄의 굽힘 방향을 불규칙 혹은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펄가 다른 방향으로 굽혀지며 값이 낮을수록 일정한 방향으로 굽혀집니다. 그래비티, 펄의 중력을 불규칙 혹은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중력이 다르게 적용되며 값이 낮을수록 일정한 중력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중력은 구부러진 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컬 레디우스 옵션은 펄의 컬링 정도를 불규칙 혹은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랜더마이제이션 옵션에서 시드를 조절할 경우 같은 펄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랜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션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코리아의 3D 디자이너 김도현입니다. 이어서 아바타 파트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바타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버전부터는 아바타에 관련된 기능들을 아바타 에디터를 통해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바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아바타 사이즈 탭, 아바타의 치수를 관리하는 매저 탭, 배치 포인트를 관리하는 어레인지먼트 탭, 피팅 수트를 관리하는 피팅 수트 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RK 조인트 탭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된 RK 조인트 매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캐릭터 작업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만한 아바타 관련 기능일 것 같습니다. 휴먼 RK 조인트 구조만 동일하면 RK 조인트 매핑을 이용해서 외부의 FBX 아바타도 포즈 수정이 가능하고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포즈, 모션 어셋들을 적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다즈3D, 어도비 믹사모, 리얼루전 캐릭터 크리에이터, 언리얼 엔진 메타휴먼과 같은 플랫폼을 거쳐온 아바타에도 RK 조인트 매핑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럼 시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믹사모를 통해 리깅을 하고 준비한 커스텀 아바타 FBX 파일을 마블러스 디자이너로 불러와 주겠습니다. 임포트 시 옵션은 유닛 설정을 센티미터, 다즈 스튜디오로 바꿔주시고 그 외 옵션들은 저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메인 메뉴의 아바타 에디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아바타 에디터 창이 활성화되고 RK 조인트 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관절을 잡고 움직여 보면 지금은 조인트 매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조인트를 RK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매핑을 하는 방법은 수동으로 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하단의 Require 리스트를 하나씩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항목을 클릭하면 상단 그래픽에 해당하는 부위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됩니다. 수동으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3D 윈도우에서 하이라이트된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를 찾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완료되면 그래픽 아래 하단에 Incomplete이 Complete로 표기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의 Set 포즈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Reset 포즈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러면 RK 조인트 매핑이 완료된 것입니다. 관절을 잡고 이렇게 포즈를 변경하고 우측의 리셋 포즈를 클릭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는 오토 매핑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리셋 매핑을 클릭해 수동으로 매핑한 데이터를 지워줄게요. 다음으로 오토 매핑을 클릭해 주세요. Incomplete이 Complete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Set 포즈를 클릭해 주세요. 포즈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 포즈를 누르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RK 조인트 매핑이 완료된 것입니다. 매핑이 완료된 아바타의 포즈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아바타의 메일 폴더가 있는 포즈들을 적용해 볼까요? 잘 적용이 된다면 매핑이 잘 됐다는 거겠죠. 이제 커넥트 에셋에서 제공하는 모션 어셋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커넥트 어셋에서도 다양한 모션 어셋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용도에 맞게 즐겁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 파트의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된 오토 컨버트 투 모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버전부터는 외부 플랫폼의 FBX 모션 파일들을 변환해서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기본 아바타뿐만 아니라 RK 조인트 매핑을 한 커스텀 아바타에도 빠르게 적용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준비해 놓은 FBX 모션 파일을 불러와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메인 메뉴 아바타 오토 컨버트 투 모션을 클릭해 줍니다. 팝업 창의 젠더에서 성별을 선택하겠습니다. 여자, 남자, 소녀, 소년 이렇게 4가지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남자를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 믹사모에서 다운받았던 웨이브 FBX 파일을 하나 선택하여 열어준 다음 컨버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파일 변환이 완료된 후 팝업 창에서 저장을 할지 여부를 물어보는데요. 일단 저는 취소를 눌러주고 에디터 창으로 가서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Move to Ground를 해준 다음에 npm 파일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로 가셔서 조인트 모션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모션 파일들을 앞전에 소개드린 RK 조인트 매핑을 이용해 커스텀 아바타에도 자유롭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오픈 프로젝트에 가서 조인트 매핑을 해놨던 고양이 파일을 불러와 모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조인트 모션을 선택 후 불러오겠습니다. OK를 클릭 후 애니메이션 에디터로 가서 플레이, 레인지를 맞춰주고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모션이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2025 버전에서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관한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제일 큰 변화로는 애니메이션 에디터 창의 왼쪽 상단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는 Add 애니메이션 탭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탭을 통해서 패브릭, 패턴, 아바타, 핀, 윈드 컨트롤러,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와 같은 항목에도 쉽게 키프레임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연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핀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제 패턴에 핀을 고정했다가 비활성화시키는 키프레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핀의 키프레임을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태틱 메시에 적용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움직이는 메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태틱 메시의 키프레임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거에 수건이 걸려 있다가 바람이 불어 수건이 날아가는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건이 집혀있기를 원하는 부위에 핀 설정을 해볼게요. W키를 홀드한 상태로 좌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부위에 핀이 생성됩니다. 핀 생성이 완료되면 우클릭 후 Attach All Pins to Avatar를 클릭하여 수건이 행거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수건이 행거에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건과 행거 사이에 충돌 두께가 설정되어 있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수건이 좀 더 행거에 붙어 시뮬레이션이 잘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행거를 클릭하고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 스킨 옵셋 값을 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선택해서 Additional Thickness 값을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에디터 상단의 Add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주세요. 핀을 클릭하면 생성된 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핀의 키프레임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핀의 이름을 바꿔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핀을 하나씩 클릭하여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 창의 네임으로 가면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다 바꾼 후 다시 Add 애니메이션 핀으로 가서 핀들을 레이어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액티베이트의 키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연출을 위해 윈드 컨트롤러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처음엔 비활성화되었다가 나중에 활성화되도록 키프레임을 설정할 거예요. 이제 오토키잉 버튼을 눌러주고 핀 레이어의 액티베이트 버튼을 켜진 상태에서 키프레임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떨어지길 원하는 구간에서 액티베이트를 비활성화시키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잘 적용됩니다. 자, 이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핀이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움직이는 메시에 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아바타의 손에 영수증을 고정시켰다가 핀의 고정을 풀어
떨어뜨리는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 버튼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영수증을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시킨 다음 W키를 홀드한 상태에서 원하는 부위에 우클릭하면 핀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우클릭 후 Attach Pin to Avatar를 해주겠습니다. 핀이 붙어있는 상태의 시뮬레이션 녹화 버튼을 먼저 눌러 녹화하겠습니다. 녹화가 되었으니 Add Animation 탭에서 핀 레이어를 추가해주고 키프레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영수증이 떨어지길 원하는 시점으로 가서 핀을 비활성화시키고 키프레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앞단 구간은 중복되는 구간이니 중간부터 녹화가 되도록 영역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적용한 키프레임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프레임을 적용한 구간만 빠르게 녹화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녹화 시 핀에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오류가 생기기 전 앞단 프레임으로 돌아가 핀을 우클릭하고 아바타에서 디태치 후 다시 어태치를 해주고 녹화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녹화를 확인해 보니 핀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되었네요. 이번에는 윈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d 애니메이션의 윈드 컨트롤러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3D 윈도우 상단의 윈드 컨트롤러 보기도 체크해 컨트롤러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 레이어의 좌측 화살표를 클릭하고 디폴트로 Unlimited Bound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언체크해 윈드 컨트롤러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컨트롤러 우측의 스케일 아이콘을 클릭하고 스케일도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5를 눌러 탑뷰에서 윈드 컨트롤러의 위치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상 트랜스폼, 포지션, 로테이션 값을 클릭해 수치를 조절하면 좀 더 원활하게 위치를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폼 맨 상위의 목의 키프레임 버튼을 클릭하면 하위에 종속된 키프레임 전체가 설정이 됩니다. 아바타 기준 시계 방향으로 윈드 컨트롤러를 이동시켜가며 키프레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원하는 구간의 키프레임을 드래그하고 선택해서 우클릭하면 Constant Linear 큐빅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큐빅을 먼저 선택해 컨트롤러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은 부드럽지만 중간 움직임이 오버슛이 되는 현상이 보이네요. 인터폴레이션 설정 값을 다시 리니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프로퍼티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프로퍼티를 추가하면 시뮬레이션 퀄리티 세팅을 커스텀으로 세팅해야 하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뮬레이션 퀄리티를 커스텀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퍼티 레이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퍼티 항목에는 그래비티와 에어 댐핑 두 가지 키프레임 설정이 가능합니다. 중력 값을 올리면 의상이 위로 상승하고 에어 댐핑 값을 올리면 옷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값을 돌린 후 0번째 프레임에 키프레임을 설정하고 에어 댐핑과 그래비티를 각각 500, 9800으로 변경한 후 원하는 프레임 구간에 키프레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부드러운 트랜지션을 위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큐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속의 저항을 받으며 헤엄을 치는 시뮬레이션의 느낌이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위드 트림 기능 개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에 관련된 기능들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글루 대신 택을 사용해 좀 더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착한 트림을 이제 의상과 함께 시뮬레이션 녹화도 가능합니다. 그럼 시연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을 이용해 트림을 의상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을 트림과 의상에 부착시킬 시 3D 윈도우와 2D 윈도우를 활용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트림을 부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3D 윈도우 상으로 시작점을 찍고 부착할 지점을 2D 윈도우 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착한 트림을 이제 의상과 함께 시뮬레이션 녹화가 가능합니다. 좀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우측의 씬 타임 오프 설정값을 늘려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테이블로 시뮬레이션 설정값을 변경하고 시뮬레이션 해주겠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트림을 부착 후 시뮬레이션 녹화를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고 개성 있는 의상 시뮬레이션 녹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피팅 기능의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의상을 오토피팅 시 다수의 의상에는 오토피팅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 벌의 의상에도 오토피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본 의상을 오토피팅으로 아바타에 적용 후 디테일한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작업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마틱 렌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을 도식화, 스케치화하는 기능인데요. 도식화를 통해 의상을 라인 그래픽화시켜 디자인 정보 전달에 용이하고 또한 툰렌더 스타일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 배경 컬러 설정을 변경해 크로마키 컨텐츠 제작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연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스키마틱 렌더는 상단의 렌더 메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스키마틱 렌더 창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옵션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요. 라인 thickness 옵션을 통해 실루엣, 심 라인, 인터널 라인, 탑 스티치 라인 등의 부위별 두께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컬러 옵션을 통해 전체 라인의 색상을 원하시는 디자인의 느낌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먼트 옵션을 텍스처에서 컬러로 변경하면 스케치 느낌의 의상 도식화 설정도 가능합니다. 브라이트니스 옵션을 통해 의상의 명도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툴바 하단의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에서 Thick Texture Surface를 체크해 의상의 두께가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섀도우의 유무도 기호에 따라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3D 윈도우 창에서 우클릭, 포맷 백그라운드 옵션에서 솔리드 필을 선택한 후 배경을 그린 또는 블루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한 후 애니메이션 에디터의 비디오 캡처 기능을 이용하면 녹화한 영상을 크로마키를 활용한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에도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화면의 QR을 통해 간단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비나에 대한 다시 보기 영상은 마블러스 디자이너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